안녕하세요. 저는 반마리 컨셉인 토요미스테리 막내 진행자 디바 메이예요. 오늘도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저랑 친근한 반말 컨셉 토미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 속 인물이 오늘 스토리의 주인공이야. 둘 중에 누구냐고? 제일 먼저 왼쪽은 전 세계적인 팝스타 케이티 페리고 오른쪽은 그녀의 전 남자친구 조니 루이스지. 케이티는 워낙 유명하지만 조니는 좀 낯설지? 사실 이 남자도 2000년대 초에 꽤나 유명했던 배우였어. 7살 때 데뷔했고 광고 몇십 개 찍고 영화도 거의 20편이나 찍었대. 엄청 어렸을 때 뭐 다 이룬 거지. 벌써 커리어 장난 아니잖아. 그래서 미래가 더 기대되는 배우이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조니가 케이티 페리의 전 남자친구인 게 알려진 거야. 근데 사실 사귈 때까지만 해도 케이티 아직 무명이었었거든? 그래서 크게 화제가 되진 않다가 케이티 인기가 점점 올라가면서 뒤늦게 주목을 받은 거지. 둘이 결국엔 한 1년 정도 만나다가 헤어졌는데 보니까 각자 일에 집중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 그 후에 케이티는 빵 떠서 스타가 된 거고 조니도 열심히 커리어를 이어갔어.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의 삶이 약간 이상해지기 시작해. 우선 2008년에 조니는 드라마에서 이라크 전쟁을 겪은 군인 역할을 맡았어. 여기서 조니는 거칠고 싸움도 잘하는 캐릭터였고 그래서 꽤 폭력적인 장면도 많았더라고. 근데 드라마가 빵 뜬 거야. 그 덕에 조니도 유명해졌지. 근데 정작 본인은 이 역할을 좀 힘들어했었어. 이게 왜 그랬냐면 조니 성격이랑 캐릭터가 완전히 반대였거든. 사실 조니의 취미는 독서, 체스, 차 마시기 이런 정적인 것들이었고 평소의 성격도 내성적이고 차분했었대. 근데 이 드라마에서 완전 반대 성격의 폭력적인 군인 연기를 하려니까 그게 좀 안 맞았던 거지. 여차저차 시즌2까지 찍기는 해. 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나 봐. 2009년에 드라마상에서 조니가 죽게 되면서 잠깐 연기를 쉬겠다고 결심하지. 7살 때부터 달려왔으니까 그럴만도 해. 근데 잠깐 연기를 쉬는 김에 두 번째 꿈을 이뤄볼까 했던 거야. 그게 뭐였냐면 바로 소설을 쓰는 거였어. 조니는 지필하기 적당한 좀 조용한 곳을 찾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다가 우연히 작가의 빌라라는 곳을 소개받게 돼. 여기는 할리우드 외곽에 있는 별장이었어. 딱 봐도 되게 좋지? 알고 보니까 이 집 주인이 캐시 데이비스라는 사람인데 젊은 예술가들을 위해서 이 저택을 작업실로 임대해주곤 했었대. 조니가 여기에 묵게 된 거야. 작품 활동에 집중하기엔 정말 최적의 장소여서 너무너무 신나 있었지. 내 친구들한테 집주인 캐시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아주 입이 닳도록 칭찬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어. 당시 조니한테 다이앤이라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덜컥 임신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조니는 이 빌라에서 나와서 다이앤이랑 같이 지내게 돼. 9개월 후에 아이가 태어났지? 근데 둘 사이가 좀 소원해지면서 별 수 없이 헤어지기로 결정하거든? 근데 여기서 딸 양육권을 두고 법정 다툼으로 골치를 앓게 돼. 근데 조니는 양육권을 박탈당했고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졌지. 근데 불행히 이게 끝이 아니야. 2011년 10월 조니는 뭐라도 시킬 겸 잠깐 오토바이를 타러 나갔어.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야.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이 사고로 머리를 다친 게 문제였어. 이때부터 조니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으니까. 퇴원해서 집에 돌아온 조니는 예전하고 어딘가 달라 보였어. 불안해하고 어딘가 쫓기는데 늘 긴장 상태인 거야. 그러다가 상태가 점점 더 이상해져. 말이 앞뒤가 안 맞게 횡설수설하질 않나. 가족들은 걱정이 됐지.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일단 지켜보기로 했어.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도 조니가 뭔가 달라진 걸 느껴. 같이 연기 연습하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조니가 평생 쓰지도 않던 영국어경을 쓰더라. 그래서 친구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고 자긴 그런 적이 없다는 거야. 지금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아채지도 못하는 상황이야.
2012년 1월 3일.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아. 이날 존이는 부엌에 앉아서 엄마가 오믈렛 만드는 거 보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산책 가요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그냥 잠옷 차림으로 그냥 뛰쳐나가 버려. 엄마가 놀라서 따라 나갔지. 근데 존이 어디서 발견됐는지 알아? 옆집에 가 있더라. 옆집 주인은 당황해서 정중히 나가달라고 했어. 근데 존이가 막 싫대. 그러면서 유리병을 막 휘두르고 집주인을 공격하기까지 하는 거야. 경찰이 왔고 존이는 무단침입과 강도죄로 체포돼. 이때 경찰이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물어봤거든? 근데 이때도 막 횡설수설해. 그 비명 소리가 들려가지고 무슨 소린가 확인해보러 갔어요. 약간 망상도 경험하는 듯해. 존이가 얼마간 감옥에 갇히는데 이때도 정말 이상했어. 막 벽에 머리를 막 찍기도 하고 창문에서 뛰어내리려고 하고 완전히 환자인 거지. 별 수 없이 존이는 정신병원으로 옮겨졌고 얼마간 치료를 받은 후에 집으로 돌아왔어. 그때 상황은 더 심각했지. 아예 방에서 웅크리고 숨어서 아무도 안 만나려고 했고 특히 빛에 심각하게 예민해졌어. 커튼 닫히고 어두컴컴한 데만 있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는 아예 집에 있는 그 두꺼비 집을 고장내서 불을 차단시켜버릴 정도야. 근데 외출을 해도 문제다? 한 번은 지나가던 사람을 무작정 폭행해서 합의금을 물어준 적도 있었대. 참다 못한 부모님은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게 돼. 그리고 여기서 의사가 정신분열증을 진단 내리지.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존이가 막무가내야. 절대 약은 안 먹겠다면서 나중엔 아예 병원도 안 가. 이후에 한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되게 고립된 생활을 했었지. 그런데 그러다가 사건이 터져버렸어. 2012년 9월 21일 존이가 부모님한테 뜻밖의 이야기를 하더라. 혹시 제가 다시 작가의 빌라에서 살 수 있는지 알아봐 줄래요? 사실 존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부모는 클리닉 센터에 보낼 예정이었어. 근데 존이가 예전에 살던 작가의 빌라로 돌아가길 간절히 원하더라고. 사실 존이한테 거긴 정신이 건강했던 마지막 기억이고 또 안식처였거든. 그런 아들이 안쓰러웠던 부모는 끝내 부탁을 들어주게 돼. 아버지는 집주인 캐시한테 연락했고 어느덧 80대가 된 그녀는 선뜻 존이를 반겨줬어. 그런데 이때 아버지는 큰 실수를 저질러. 그건 아들한테 벌어진 사건이나 또 존이가 어떤 상태인지 캐시한테 알려주지 않은 거야. 그렇게 9월 24일 월요일 존이는 작가의 빌라로 들어가게 돼. 그날로부터 이틀이 지난 9월 26일 수요일 작가의 빌라 근처에 살던 70대 노인 댄은 우연히 창문을 보다가 눈살을 찌푸리게 돼. 아니 웬 남자가 상의를 벗고 거리를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남자가 점점 자기 집으로 다가오더라. 띵동. 초인종이 울렸고 노인대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가. 그리고 잔뜩 경계하면서 누구냐고 물어봤지. 남자가 대답했어. 안녕하세요. 저는 존이라고 해요. 이웃에 살아요. 그러더니 이 말만 남기고 다시 거리로 나가버리더라고. 뭔가 찝찝했지. 그러다가 30분 후 갑자기 아내의 비명소리가 들려와. 댄은 그 소리에 놀라서 아내가 있는 뒷마당에 나가보는데 거기엔 아까 본 이상한 남자, 그러니까 존이가 서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피투성이가 된 나무 몽둥이를 쥐고서 누군가를 때리고 있었어. 보니까 댄 마당에서 작업하던 페인트 공이더라고. 이미 심각하게 다친 상태였지. 댄은 바로 달려가서 존이를 떼어내. 그런데 존이가 무언가에 홀린 듯 좀 멍해 보이더라고. 댄은 이때다 싶어서 페인트공을 간신히 집 안으로 피신시켜. 그리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 존이가 미친 듯이 달려와서 문을 막 잡는 거야. 댄이랑 아내는 죽을 힘을 다해서 문을 당겼고 간신히 닫을 수 있었어.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 이때 존이는 어딘가로 미친 듯이 달려가더라. 거긴 바로
작가의 빌라였어. 잠시 후 경찰은 즉각 작가의 빌라로 가게 돼. 그리고 거기엔 아주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 일단 도로가에 조니가 사망해 있었는데 옥상에서 떨어졌는지 머리에 피가 많이 나고 있더라고. 경찰이 빠르게 집안도 수색했거든. 그런데 또 다른 시신 한 구가 발견돼. 집주인 캐시. 그녀의 두개골은 심각하게 부서져 있었고 키우던 고양이 역시 죽어 있었어. 이 끔찍한 상황을 만든 건 다름 아닌 조니였어. 대체 왜? 조니가 캐시 엄청 좋아했었잖아. 자, 수사관들이 추측한 사건의 전말은 이랬어. 조니가 위통 벗고 돌아다니다가 옆집 댄네 가서만 인사하고 다시 작가의 집으로 돌아갔잖아. 이때 집주인 캐시한테 무작정 달려들더니 그녀를 폭행하고 목을 조르기 시작해. 캐시가 쓰러지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망치로 머리를 가격했지. 그 후에 다시 집을 뛰쳐나오더니 이웃집에서 일하던 그 페인트공을 공격한 거야. 이걸 댄 부부가 목격하고 신고했고, 이때 조니는 유유히 다시 작가의 빌라 옥상으로 향했어. 그리고 그곳에서 떨어져서 사망하게 된 거야. 물론 이게 정황상 자살처럼 보이긴 하는데 추후 경찰은 자살이 아닌 사고사로 결론지었어. 하지만 여전히 조니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진실은 미궁에 빠져버리게 돼. 아니, 이거 정말 급발진 같은 사건이었어. 조니는 사실 최근 그 몇 개월을 제외하곤 상당히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거든. 그런 조니가 사람을 죽였다는 걸 주변 사람들은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마약을 한 건 아닌지, 뭐 알코올 중독은 아닌지 뭐 이런저런 추측이 나왔지만 부검에선 이런 흔적은 전혀 발견되진 않았다고 해. 그래, 조니는 분명 정신분열증이었어. 근데 어렸을 때부터 배우 생활을 해오던 이 유명한 청년이 왜 갑자기 정신분열증을 보인 걸까? 혹시 그 오토바이 사고 때문이었을까? 근데 머리를 다쳤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어. 근데 또 다른 의견이 있더라. 조니가 생전에 크리미널 마인드, CSI 같은 범죄물에서 연쇄살인범 역할을 연기한 적이 있었어. 그리고 마지막 작품에서도 폭력적인 캐릭터를 맡았었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자신과 그 꾸며낸 자아 사이에서 엄청난 혼란을 겪은 게 아니냐는 추측이야. 우리는 배우가 아니어서 이런 걸 겪을 일이 없는데 실제로 이런 후유증이 배우들한테 종종 나타난다고 해. 다들 최민식 배우 알지? 예전에 그 악마를 보았다에서 살인마 연기했었잖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그때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팬을 만났었대. 근데 그 아저씨가 반말을 한 거야. 막 연예인들한테 괜히 내적 친밀 생기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런 거겠지. 근데 그 순간 욱하면서 이 새끼 왜 반말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 평소라면 절대 그런 생각 안 했을 텐데 그때 물불 안 가리는 그런 잔인한 살인마에 완전 몰입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 최민식은 순간 스스로한테 너무 소름이 돋았다면서 다시는 살인마 역할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 어쨌든 조니를 범죄자로 만든 원인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어. 사건 후에 조니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작가의 빌라에서 상태가 좋아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지. 하지만 의도와 다르게 끔찍한 비극이 벌어진 거야. 호의를 베풀었지만 영문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나게 된 피해자 캐시가 너무 안타까워. 무엇보다 조니의 상태를 알면서도 그를 작가의 빌라에 보낸 그 부모님의 선택은 난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아. 조니가 아무리 거부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더라고. 오늘 내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나는 더 흥미로운 스토리로 찾아올게.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 메이였습니다.